왜냐하면 보수 정당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억울하게 정말 뭐 소위 말해 쫓겨난 거 맞아요. 근데 맞는데 결국 대표라는 자리는 모든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황 자체가 일단 참 죄송한 마음이 일단 첫 번째로는 들고, 두 번째는 저는 근데 이준석 대표를 보면은 아니 저렇게 대중들과 호흡하고 가서 민심을 듣고 이 당원권 정지를 당했으니까 그럼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저는 저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렇게 하면서 민심을 더 듣고 본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쓴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왜 대표 시절에 왜 그렇게 했어요? 쓴소리 할까요? 그 팬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팬들도 당연히 애정어린 쓴소리를 하죠. 저도 이 대표 만나면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당에 대해서도 당의 대표로 1년을 보내왔는데 그 1년 동안 결국은 소위 말하는 권력의 그 다툼에서 밀린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아 내가 힘이 없다 이럴 게 아니라 왜 그럼 힘을 못 갖췄느냐 1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건 본인의 소신이기 때문에 뭐 제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심 청취를 다니면서 당연히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보들을 저는 되게 보기 좋고 또 뭐 춤판 벌렸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 그럼 가가지고 노래 한 곡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서 마치 무슨 뭐 춤판을 벌렸다 이게 좀 저는 과도한 비판 아닌가. 노래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평가하자면은. 아 저는 듣기 좋던데요. 아 그래요? 아 이해감 맞네. 뭐 이런 식의 비판. 스탠스 확실합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준석 대표 어쩌다가 이렇게 징계 먹고 저렇게 전국 유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저는 단적인 예를 들게요. 만약에 이건 뭐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저희 의원들이 한 110명 넘게 있는데 한 20명의 마음만 만약에 얻었더라면 그럼 과연 윤리가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좀 묻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당내에서 그래도 뭐 많은 당원들과 또 목소리를 내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꼭 의원들 아니더라도 원외 인사들도 많은데 그분들의 마음을 좀 폭넓게 아울렀더라면 윤리가 저렇게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조금의 정치력을 더 발휘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 그치만 이거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아쉬움을 말할 때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윤리위가 잘못했죠. 윤리위 뒤에서 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윤리위를 저렇게 당에서 방치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리위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당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 이렇게. 그리고 노래 부르고 트로트 부르고 뭐 춤추고 이런 거는 어르신들 계신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뭐 안 할 겁니까? 그렇게 해야죠. 저는 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저런 미움들 있지 않습니까? 저거 다 관심이에요. 관심 없으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다 저거 관심이고. 근데 이제 제가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괴적인 사람 아닌가요? 근데 제가 굳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윤리에 대해서 왜 비판을 하고 왜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냐면 뭐 그 문제 제가 여기서 다시 안 짚겠습니다. 윤리위원들 9분 계시는데 그냥 밤에 불 끄고 본인 마음에다가 그냥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미워서 사감으로 징계한 거 아닌지를 한 번만 체크해봤으면 좋겠고 많은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뭐 당 게시판 가면 막 도배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스피커, 그분들의 그 여론적인 어떻게 보면 압박도 있죠. 근데 사실은 보면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죄를 짓고 재판이 돼서 유죄가 나왔어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제명도 시켜야죠. 왜 그렇게 합니까? 제명을 시켜야죠. 근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지금의 문제는 수사 중인 사안이고 경찰에서 소환 한 번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유죄 추정 때려버립니다. 미우니까. 그러면서 차제에 그냥 이준석은 이번에 제거하자. 이 동기로 시작이 된 게 윤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개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공인이지만 동시에 한 인격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 완전 그냥 사람 죄인 만들어버리고 인격적인 모독을 시키고 그래놓고서 이 윤리의 결정이 결국 수사기관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윤리위는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겁니다. 수사 결과 보고서에도 안 넣거든요. 이번에 김성태 의원하고 염동열 의원 똑같이 정상적인 절차로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가혹하게 했는지 의문이 드는 거죠. 지켜보는 입장에서. 뭐 무당층이라든지 중도 입장에서 일반 국민이 볼 때 쟤들 대선 끝나자마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자기들끼리 아귀다툼하네. 아 꼴 보기 싫어. 이런 반응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희생양이 또 상대적으로 나이도 어리고 그런 이준석 대표를 향한 것이다 보니까 좀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국힘 쟤들은 승리했으니까 이제 싸우겠다는 건가? 이렇게밖에 지금 비춰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자성어로 이제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사냥개가
사냥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물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사냥 끝나면 잡아먹으려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지지율에 대해서 뭐 일일비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그렇죠.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이랬죠. 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후보 시절에도 그렇게 했었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이제 국민들의 성적표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일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 진술의 모순성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게 뭐야? 국민들이 사인을 보내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좀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더 화가 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지율 하락의 뭐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윤석열의 문제다.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문제도 분명히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집권 여당하고 같이 만든 정부입니다. 그러면 정권 창출을 같이 했으면 국정 운영도 같이 간다라는 파트너십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뭐 첫 인사가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으로 했죠. 첫 네. 인사였습니다. 네네. 그때부터 이제 보수 내부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라는 목소리들이 내부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지방선거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들 수면 아래에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보수가 4달을 버텨온 거였는데. 끝발이 개끝발이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인사를 하지를 네. 못했죠. 그러니까 어느 예를 들자면 과거에도 이제 선대위를 꾸리실 때 그 매머드 선대위 논란이 있어서 이제 그렇죠. 저희가 해체해라라는 목소리도 나와서 이제 해산을 해서 이제 선대 본부 체제로 선거를 치렀는데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 캠프가 승리를 했죠. 했는데 이제 당의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러 정파들을 통합하고 용광로를 만들고 하나의 모습을 만드는 것인데 당시에 그 후보 캠프가 다 모든 선대위를 장악해버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예를 들면 이쪽 진영 표를 다 더하면 100이 된다는 논리로 뭐 페미표, 반페미표, 그렇죠. 무슨 신지의 노인표, 청년표 영입부터 네. 뭐 모든 계층의 표를 다 더하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지지율이 완전히 급락을 했거든요. 임명장 막 하루 종일 복사해서 그렇죠. 뿌리고. 그걸 네네네. 매머드 선대위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그 국정 운영, 그러니까 그런 그 후보 시절에 선대위를 운영하다가 한 번 실패를 맛봤는데 그러고서 겨우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겼는데 지지율이 한 20% 갑자기 급락하면서 이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딱 정권을 잡고 인수위를 꾸리는데 이제 첫 인사부터 당선인 비서실장의 장제원 의원.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일색으로 이제 도배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께서 이게 뭐지? 정권을 같이 만들었고 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지금 다만 보여지는 모습 그것이 다가 아닌데 네. 이제 그런 의문이 있었다가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준석 대표 윤리가 컸을 겁니다. 그걸 영향 미쳤다고 보세요? 굉장히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그것이 거의 끝판왕으로 이제 지지율 하락에 활용 점정을 찍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2030 세대가 지금 급속하게 이탈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TK라든지 어르신 세대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